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써니가 지금 8개월 애를 키우고 있는데 네. 아이가 이제 똥 싸는 거와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럼요. 해가지고요. 네.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아이들 진료하시는 권유원 교수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자, 다 물어봐. 뭐가 제일 궁금해? 애가 그렇게 똥을 안 싸서 고민이었다고. 네, 저 진짜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분명히 조리원에서는 아이가 매일 똥을 쌌다고 했거든요. 근데 저희 엄마 친정집에 가서 조리를 하는데 이틀에 한 번 싸고 3일에 한 번 싸고 4일에 한 번씩 싸더니 일주일이 다 돼도 똥을 안 누는 거예요. 먹긴 잘 먹는데 먹기는 그쵸. 뭘 먹었? 모유랑 분유를 섞어서 먹었는데 그 모유를 좀 더 많이 먹었죠.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일단 태어난 직후에는 똥을 잘 싼 거죠. 네네. 네네네. 사실 그러면은 괜찮은 게 보통 신생아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수유를 시작하면 배변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. 그래서 하루에 막 여러 번 싸기도 하고 하지만 오히려 이제 수유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뭐 생후 한 달 요 정도 되면은 이상하게 대변 횟수가 줄고 잘 안 보기도 하고요. 2, 3일에 한 번씩 볼 때 막 얼굴이 시뻘개지게 막 용을 쓰고 막 요렇게 하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변비랑은 조금 다르고 저희가 신생아 배변 장애라고 합니다. 네네. 그래서 보통 대변을 볼 때는 이제 복압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항문 조임근은 이완을 하는 이런 게 같이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아직 너무 애기들은 그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막 울고 막 하기는 하지만 배변은 잘 안 나오고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대변이 나와도 이상하게 딱딱한 변이 아니고 그냥 원래 신생아들 보는 그런 변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좀 그럴 수 있어서 치료를 필요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고요. 좀 자연스럽게 그냥 아직 연습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사실은 너무 어린애들은 이제 먹는 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져서 이제 주로 모유만 먹는 경우에는 특히 하루에 8번에서 10번을 보기도 하고 뭐 2, 3주에 한 번을 보기도 하지만 그거는 다 아이가 괜찮고 잘 먹는다면 정상 범위 안에 아니 하루에 10번부터 3주에 한 번까지가 그러니까 너무 다 크잖아. 정상이라고요?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먹고 몸무게가 잘 늘고 특별히 너무 괴로워하지 않는다. 3주에 한 번 보는 애가 효자손이 아니니까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변했냐?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루에 똥을 3번씩 싸요. 근데 어떻게 싸냐면 아침에 힘을 줘야 보면 요만큼 쌌어요. 그러고 나서 오후에 한 번 또 힘을 줘야 요만큼 쌌어요.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만큼 싸요. 이것도 정상인 거죠? 어떻게 보면 변비일 수도 있을 것 진짜요? 같아요. 네네네. 변비라고 하는 거에 사실 정의는 첫 번째로는 우선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배변을 하고 배변 볼 때 굉장히 굳고 딱딱한 대변이 나오면서 항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 너무 커가지고 변기가 막히는 경우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항문 검사를 했을 때 커다란 대변이 만져지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실제로 대변을 참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그다음에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변 지리는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각각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있고 요것도 한 2달 이상 지속될 때는 변비일 수 있겠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진단을 하기는 합니다. 그 6가지 중에 애가 변을 억지로 참으려고 한다는 게 들어있는 거는 네네네. 딱딱하고 뭉쳐져 있고 막 큰 게 나오면 항문이 아프니까 맞아요. 그래서 억지로 참는 겁니까? 네네네. 이게 소아 변비랑 성인 변비랑 다른 점이고 소아 변비의 가장 주된 이제 이유가 되겠는데 보호자분들이 요거를 조금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. 소아 변비는 뭔가 아이가 똥을 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고 아픈 기억이 있어서 똥을 안 내보내려고 참는 그거 때문에 생기기 시작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대변은 자꾸 쌓이게 되는데 그 대변이 또 장 점막에서 수분을 흡수하다 보니까 딱딱해지고 근데 쌓이다 보면 결국 또 나와야 되잖아요. 그쵸. 그게 어거지로 밀고 나오면 또 아프고 이러니까 또 참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. 그럼 애가 배에도 힘을 주면서 항문도 힘을 주고 꽉 닫고 막 이러는 겁니까? 4, 5살 요쯤 되는 아이들의 참는 행동은 서서 대변을 보거나 아니면 다리를 막 꽈요. 이렇게 대변 볼 때. 서서 대변을 어떻게 봐요? 엄마들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맞아요. 서서 봐요.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리 꼬아가지고 엎드려서 봐요. 막 이러는 경우가 많이 계시거든요. 변비가 아주 심해요, 아이가.
그러면 어른처럼 뭐 관장을 하거나 뭐 약 먹이거나 뭐 이런 거를 똑같이 합니까? 그 악순환을 네. 이제 끊으려면 결국은 조금 대변을 묽게 하는 약제가 필요해요. 이 치료의 목적은 아기가 맨날 똥을 싸게 하는 게 아니고 똥 싸는 거 괜찮네? 안 아프네?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두려움 자체가 이제 점점 좋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자연스럽게 대변을 보게 되는데 대신에 이 약물을 사용하는 기간은 뭐 한 1, 2년 이렇게 길 수도 있습니다. 매일 먹어요? 네. 실제로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러게요. 깐난쟁이 막 3살, 4살한테 2년간 약을 먹여요 이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긴 한데 대부분 소화 변비에서 쓰는 약은 제한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체내에 뭐 많이 남거나 이런 약들이 아니고 다 배출이 되고 오히려 그래서 그냥 중간에 자의로 중단을 하시거나 네네네네. 아니면은 왠지 2, 3일에 한 번만 먹으면 그런 마음이 덜 하시니까 이제 그러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약을 끊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네네네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. 자, 우리 선생님은 소아과 의사 중에도 이제 소화기, 네. 이 똥 관련 네.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기저귀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막 펼치고 이런 네네네. 거 하세요? 네, 많이 하세요. 많이 하시고 사진도 찍어오시고 네, 사진도 근데 많이 해도 찍어오시고. 돼요? 그럼요. 저는 오히려 엄마가 대변이 어땠어요? 뭐 설사해요?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제가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네, 보여주시는 게 더 좋아요. 뭐 참 의사시네요. 진료 시간이 더 짧아져. 그거 보는 엄마가 말로 설명 길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짠 하고 보여주면 맞아요. 오케이 네네네. 접수. 대변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사진 찍어 오시거나 기저귀를 가지고 오시면 훨씬 진료가 더 편할 수 있어요. 저한테 이거 보여드려도 돼요?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의사도 있을까요? 안 돼요. 대부분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 안 그러시지 않아요? 안 그러실 거예요. 네네. 그 예전에 제 응급실에서 이제 일했을 때 보면 애가 배 아프다고 응급실로까지 막 찾아왔는데 결국 나중에 사진 찍고 이러면 완전 똥배. 똥이 너무 많이 차서 배가 아픈 이런 거. 이것도 변비예요? 아니면 변비와 똥배는 다른 거예요?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. 사진이라는 거는 그냥 그 순간에 찍은 네.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진을 찍어보면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럼 똥배는 그냥 일시적으로 관장해주고 관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항문 끝에 있는 대변을 좀 꺼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이게 전체 대변을 꺼내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사실 관장을 했을 때 가스가 배출되면서 오히려는 조금 배가 덜 아파지는 효과가 있는 거지. 그 순간에 똥배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길게 봤을 네네. 때 이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가지는 네, 데는 맞아요. 나쁠 수 있다. 자, 근데 그냥 변비도 네, 있지만 네네네. 뭔가 다른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변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. 않습니까? 네네.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.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변비들이 이제 대부분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1명에서는 질환 때문에 변비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갑상선 저하증이라든지 당뇨, 뭐 저칼슘 혈증 막 요렇게 뭔가 내분비 대사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선천성 거대 결장증 또 뭐 항문 기형, 협착 요렇게 대장의 조직학적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뇌나 척추 요런 데 문제가 있어도 대변을 잘 못 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게 의심이 된다 할 때는 검사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 그 모든 변비 환자들한테 이 검사를 다 해볼 수는 없을 테고 그렇죠. 네네. 딱 감이 옵니까? 얘는 좀 이상하다 이러면 몇 가지 병력 청취를 하게 되는데요. 일단 그 증상이 시작된 게 언제였는지, 또 뭐 일반적으로 식이 습관이 어떤지, 생활 습관이 어떤지, 뭐 이전에 변비 치료 해본 적 있는지 이런 거 여쭤보게 되고, 그다음에 제가 복부 진찰이랑 항문 진찰을 해보거든요. 네, 항문에 실제로 손을 넣어서 이제 조금 그런 걸 판단하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피 검사, 네,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사, 뭐 대장 조영술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냥 변비라고 생각하고 뭔가 치료를 했는데 네, 계속 이게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네. 추가로 검사를 좀 더 해보고 맞아요. 네, 네. 그 애가 변비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자꾸 뭐 갑상선 검사를 한다거나 뭐 초음파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의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다른 원인이 있을까봐 네. 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라면 다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 결과도 맞아요. 좋을 거니까 네.
오늘 세종충남대병원 소아과의 권유원 교수님 모시고 아이들 변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